최쌤입니다. 자, 오늘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시험 쳤죠? 2학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해설 강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굉장히 이번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에 쳤던 그 시험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험이었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여태까지 공부했던 기록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풀 때 같이 이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은 문제를 쭉 1번부터 20번까지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2문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친 친구들은 너무 자만하시지 마시고, 또 못 쳤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위주로 오답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으시고, 특히나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유전 파트 문제가 나왔죠. 자, 그 유전 파트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에 들어가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은 끝을 내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림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결론 도출과 탐구 설계 중 하나이다. 자, 이 1번 같은 내용은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여러분들 1학년 때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도 선생님이 굉장히 한 3차시, 4차시를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생명과학 1 제일 처음에 우리 1학기 때 수업 시작할 때 마찬가지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을 먼저 한번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 과학 탐구 방법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바로 귀납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귀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연역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귀납법과 연역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시해준 내용이 지금 결론 도출과 탐구 설계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중점을 둬야 되느냐? 탐구를 설계한다, 요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보세요.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잠정적인 답안인 가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가설이 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가설을 내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뭘 설계해야 돼요? 그렇죠. 탐구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탐구 설계가 요 기억에 들어오게 되겠죠. 요게 바로 탐구 설계 매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탐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뭘 해내야 됩니까? 그렇죠. 결론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단서들을 기읍과 니은을 올바르게 매칭을 하시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세요. 자, 기억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귀납적 탐구 방법,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주로 뭘 합니까? 관찰을 합니다. 어떠한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해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규칙성을 발견해내는 방법이 뭐다? 바로 귀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가설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귀납법은 가설을 생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떠한 문제 현상에 대한 임시적인 답안이 가설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연역법밖에 없어요. 자, 그럼 1번 귀납적 탐구 방법 아니죠. 그럼 기억은 제끼면 몇 번이 남아요? 그렇죠. 2번, 3번, 5번이 남잖아. 그지? 자, 니은 기억은 탐구 설계이다. 탐구 설계 맞죠? 자, 디귿 대조군은 니은에서 설정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실험을 다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결론 도출 시기에 대조군을 설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대조군은 언제 설정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할 때 대조군 실험도 나눠놓고 실험구 속의 변인들을 따져가지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조군은 니은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역에서 설정을 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탐구 방법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1호 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귀납법과 연역법을 비교하셔가지고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항상 1번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또한 마찬가지. 2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르다. 자, 이 지역의 갈라파고스 땅 거북은 서식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등딱지를 갖게 되었다. 자, 뭐에 따라서?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같은 갈라파고스 땅 거북 종이지만 등딱지의 모양이 어떻게 됐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기역에서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같은 종이지만 어떻게 뭐가 달라져요? 형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볼게. 1번 미모사의 잎은 건드리면 접힌다.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요거랑 관련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번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자,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발생이죠. 자, 이건 발생 과정 아니에요. 3번 집신벌레는 이분법으로 번식을 한다. 번식이잖아. 생식이죠. 아닙니다. 4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뭐예요?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 거 세포호흡이죠. 바로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5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에 적합하다. 자, 원래 선인장 잎은요 가시가 아니었죠. 잎이었는데 고온 건조한 환경 속에 계속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적응과 진화에 대한 단적인 사례입니다.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여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자, 여러분들 3번 조금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림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교사와 학생 A에서 C의 SNS 대화 내용이다. 자,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 여러분들 1호 개정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질병이죠. 자, 이 대사성 질환 사람의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도될 수 있는 질병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부했잖아.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그렇죠.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마찬가지 당뇨병 뭐 1형도 있고요, 2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인 질병들이었다라는 거 우리 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제시한 내용에서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세요. 자, 교사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학생 A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요. 자, 이 A라는 학생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해 줬네요. 그러면 A는 맞습니다. 자, B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 있잖아요. 맞죠? 자, 인슐린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인슐린을 인식하는 수용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당, 즉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의 부재 또는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 있게 되면서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질병을 당뇨병이라 했습니다. 자, 학생 C 에너지 과잉 상태가 지속되어 생긴 비만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자, 맞죠? 비만 또한 마찬가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올바른 말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결핵의 병원체인 세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단서를 알려줬어요. 자, 가는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균 세균이래요. 자,
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죠. 이 메르스를 유발시키는 병원체인 바이러스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간은 기억입니다. 자, 간은 다세포 생물이다. 자, 뭐예요? 자, 세균은요, 세균은 대표적인 원핵 생물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원핵 생물은요, 대부분 뭐다? 얘는요, 다세포가 아니라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다세포 생물 아니에요. 자,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자, 바이러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러스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바이러스는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 바이러스를 대신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핵산,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핵산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온통 무슨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자, 디귿. 결핵과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모두 비감염성 질병이다. 자, 비감염성 질병이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 질병이에요. 자, 근데 이 결핵이라던가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병이죠. 그래서 비감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이동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읍과 니은은 각각 물과 암모니아 중 하나다라고 지금 또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매칭하셔야 돼요. 자, 단백질이 세포에 갔을 때 이 세포에서 단백질 사용하고 어떻게 노폐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이 각각 물 아니면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단서를 얻어야 되느냐? 간이 딱 나오면서 누가 합성이 됐어요? 요소가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이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 노폐물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확실히 NH3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이 암모니아. 자, 기억은 뭐예요? 그렇죠. H2O인 물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렇게 매칭하시고 보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물이다. 맞죠? 물 맞습니다. 자, 니은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다. 마찬가지, 그죠? 암모니아니까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 맞죠? 자, 디귿. 요소는 콩팥으로 운반된 후에 오줌으로 배설이 된다. 자, 이 요소는요, 혈관을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요? 순환계를 통해서 어디로 이동해? 그렇죠. 배설기관이 콩팥으로 이동을 해서 그 콩팥에서 뭐예요? 오줌의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되게 된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노폐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가 뭐가 있느냐 중요하죠.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일부 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해 보시면 돼요. 자, H2O,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NH3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해 보시면 단백질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노폐물들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추가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공부해 놓으세요. 자, 6번입니다. 자, 그림은 대뇌, 연수, 중간뇌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마찬가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뇌줄기를 구성하는가. 자, 뇌줄기. 자, 뇌줄기 뭐 있어요? 자, 대뇌, 연수, 중간뇌 중에서 뇌줄기를 구성하는 게 있고 뇌줄기를 구성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뭘까요? 자, 뇌줄기를 구성하지 않는 거 바로 C. 뭡니까? 대뇌입니다. 자, 그러면 뇌줄기가 뭐예요? 자, 뇌줄기는 자,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 연수,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뇌줄기라고 합니다. 자, 이 뇌줄기라는 내용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년 전 수능인가 뇌줄기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그 뇌 파트를 보시면 뭐 대뇌, 중뇌, 소뇌, 연수 뭐 각자 척수해가지고 쫙 부위별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중간뇌, 뇌교, 연수 요 세 가지를 이어서 우리는 뭐라 한다고? 뇌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뇌줄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중간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별로 오겠죠. 자, 심장박동의 조절 준추인가? 자, 심장박동의 조절 준추는 누구예요? 그렇죠.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것은 누구예요? 연수죠. 자, 그러면 아니니까 당연히 B는 뭐가 돼요? 중간, 네,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연수이다. 맞죠? 자, 니은 B는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부교감신경 했을 때 중간뇌가 이 동공반사를 조절한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그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동공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잖아. 그게 뭐 때문이야? 그렇죠. 이 동공반사의 이용을 가지고 중간뇌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B는 맞습니다. 자, 디귿 C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자, 뭐예요? 여러분들 대뇌는요, 크게 부위가 겉질과 속질로 구분했었죠. 자, 겉질이 뭐였어요? 겉질이 회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속질은 백색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회색을 띈다라는 것은 뭐가 많이 모여서 시꺼멓게 보인다 했어요. 그렇죠. 신경세포체.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색깔 회색을 띈다라고 했죠. 자, 이 대뇌의 겉질과 속질의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될 때 또 누구도 있어요. 그렇죠. 척수도 있죠. 자, 척수는 근데 대뇌랑은 어때요? 정반대야. 자, 척수의 겉질은 오히려 백질이었고요. 척수의 속질이 뭐였어요? 회색질이었어요. 회색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대뇌 같은 경우에는 겉질에 존재하지만 척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3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표가는 A에서 C에서의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자, 나는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는 각각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 중에 하나다. 자, 이게 대표적인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모든 특징을 이 각각의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시금치에 매칭을 하셔야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뭘 어떻게 하느냐? 특징을 보세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 물질은 DNA나 RNA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대장균 유전 물질 있잖아요. 자, 박테리오파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금치 있잖아요. 대박씨 다 유전 물질을 가진다. 맞고요. 자,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를 가지는 생물을 찾으면 됩니다. 누구예요? 아니죠. 누구밖에 없어? 시금치밖에 없네. 자, 마지막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자, 대장균은 대표적인 뭐예요? 대장균은 세균이잖아.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 해야 안 해? 하죠. 대장균 여기 속하게 되고요. 박테리오파지는 누구예요? 바이러스잖아. 자,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시금치는 뭐예요? 시금치는 대표적인 진핵 생물에 해당되는 식물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시금치도 마찬가지. 당연히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누구예요? 지금 보세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X가 있으니까 X가 없는. 얘네가 다 O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떤 특징이 되는 거야? 기억이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시금치 하나밖에 없어요. 광합성으로 양분 합성한다.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있을까? 여기 이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O가 하나 되면 여기가 X가 되고 얘가 O가 되면 얘가 말이 되겠네. 얘가 니은이 되면서 C가 뭐가 돼요? C가 시금치가 됩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뭐예요? 다 자연스럽게 디귿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금치랑 대장균이기 때문에 C가 시금치니까 기역은 뭐가 돼요? 기역은 대장균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돼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되겠네. 자, 그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렇게 매칭 다 했어. 그지?
여러분들 이거 매칭 하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대장균이다. 자, A는 뭐예요? A는 대장균 맞네요. 자, B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B는 뭐예요? 바이러스잖아. 그럼 세포 구조 맞아 아니야? 아니네. 자, 디귿, 니은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이다. 자, 니은은 뭐예요? 광합성으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 아닙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소화기와 호흡기 중 하나이다. 자, 마찬가지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소수노베야. 자, 순환계가 중심이 되고 영양소를 통해서 어떠한 기관계가 속한대요. 자, 영양소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소화. 그럼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소화계라고 하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예요? B는 소화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관계 누구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호흡계. 자, 이렇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에는 산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순환계 속에서 조직 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해줘요, 안 해줘요? 전달해주잖아요. 자,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산소가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직 세포들에게 산소를 전달해주고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산소 이동 포함된다. 맞네요. 자, 니은 심장은 A에 속한다. 자, 심장은 대표적인 어느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이야? 얘는 순환계입니다. 순환기관이에요. 그러면 얘는 A가 아니죠. A는 호흡계니까 호흡계 속하는 건 뭐 있어요? 폐가 있죠. 폐랑 뭐 식도, 폐랑 기도, 폐. 심장은 호흡기가 아닙니다. 자, 디귿, B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A로 운반된다. 자, B에서 흡수된 영양소 중 일부는 당연히 그렇죠. 순환계를 통해서 어디로 이동해요? A로 이동한다. 운반된다. 맞죠? 어찌됐든 간에 이 음식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면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운반이 되잖아. 그러면 디귿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기역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9번입니다. 자, 그림은 ATP와 ADP 사이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가가 되는 형태인데 지금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 자, 리보스에다가 이 인산기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다 해서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ATP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ATP 3개 붙어 있던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졌어. 누구예요? 그렇죠. 얘는 인산 포스페이트가 2개 붙어 있잖아. 다이잖아. 그러면 얘는 ATP에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ADP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TP가 ADP로 될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산이고요. 여기는 당이 뭘까요? 염기겠죠, 염기. 자, 염기인데 얘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예요? ATP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 DNA를 구성하는 염기 기억하시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기억하잖아.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당연히 아데닌이겠죠. 아데닌. 그 중에서도 염기 중에서도 아데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딱 물어보잖아요. 자, 기억은 뭐다? 아덴입니다. 맞죠? 자, 니은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 자리이다. 보세요. 인산과 인산을 결합시켜주는 요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 내용 언제 했어요?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를 잘한 학생은 기억하실 것이고 생명과학 1
앞에 부분에서 또 공부했잖아. 그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에너지 인산 결합 자리. 맞죠? 이은 맞습니다. 자, 가는 ADP가 ATP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아니잖아. 지금 가는 뭐예요? ATP가 뭐로 전환되고 있어요? ADP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네, 10번입니다. 여러분들 10번 요거 좀 별표좀 쳐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생명과학 1에서 대표적인 킬러 파트에 해당되는 근수축 문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건 어렵게 나온 부분은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림 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자, 나는 뭐를 나타내겠죠? 나는 기억의 한 지점. 자, 기억의 한 지점. 쌤은 이러한 지금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를 쌤은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액막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용어야. 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위가 지금 뭐다? 기억이다. 자, A와 B는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 하나이다. 자, 매칭하셔야겠죠. 자, 그림을 잘 봐봐. 자, 액틴과 마이오신. 자, 어느 게 액틴이고 어느 게 마이오신일까요? 자, 마이오신은 우리 요거랑 배웠잖아요. 굵방한 게 마이오신, 얇은 게 액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것을 자른 단면의 모양이니까 A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작은 거니까 얘가 바로 액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굵방한 거 이 뭐예요? 그렇죠, 마이오신이죠. 이렇게 매칭을 하시고 문제를 넘어가십니다. 자, X는 좌우 대칭이고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자, A대의 길이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A대는 변화가 없다. 아, 1.6으로 고정이 되어 있구나 라는 첫 번째 단서가 나와 있고요. 구간 기역은 A와 B가 겹치는 부위. 자, 여기가 액막엽이니까 마찬가지 AB가 겹치는 구간이고요. 자, 니은은 A와 B 중에 하나만 있는 부위래요. 자, 니은은 이 부분에는 뭐라고 불렀어? 아이대라고 불렀잖아요. 자, 아이대를 구성하는 건 뭐야? 그렇죠, 바로 액틴이죠, 액틴. 그럼 A와 B 중에 누구만 있는 거야? A만 있는 게 바로 뭐다? 니은이잖아요. 이렇게 매칭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는 액틴 필라멘트다. 맞잖아요. 너무 쉽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 자, A대의 길이 분의 X의 길이는 2분의 3일 때, 자, 니은의 길이가 0.6 마이크로미터이다. 자, 요거 어떻게 풀까요? A대 길이 이미 제시해줬어. 자, 보세요. A대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 분의 뭐라고? X의 길이래요. 자, X의 길이가 뭘까? X의 길이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X의 길이는 지금 알 수가 없어. 그지? 얘가 X일 때 얘가 뭐라고? 2분의 3이래요.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봐봐. 어떻게 구해? 2X는, 자, 3 곱하면 4.8이네요. 4.8. X는 뭐예요? 2.4. X의 2.4래요. X가 2.4일 때 니은의 길이가 0.6 마이크로미터이다. 자, 보세요. X가 지금 얼마로 나왔어? X가 2.4 마이크로미터래요. 근데 지금 A대의 길이가 얼마예요? 1.6이잖아. 1.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6이야. 자, 그러면 2.4 빼기 1.6 해봐요. 얼마 나와야 돼? 0.8이 나와야 되네. 자, 근데 지금 남아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요 부위랑 요 부위가 지금 남았잖아. 근데 얘네는 지금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셔야겠죠. 반으로 나눠주시면 한쪽당 얼마예요? 0.4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I대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렇죠? 0.4가 되어야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니은의 길이를 얼마나 했어요? 0.6 마이크로미터라 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디귿. X의 길이가 짧아진다. 자, X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수축할 때를 말하는 거야. 자, 근육이 수축할 때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I대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I대의 길이도 감소하죠. I대 감소합니다. I대 감소하면서 H대도 어떻게 돼요? H대도 감소해요. H대 감소. 대신에 늘어나는 게 있었어. 누구? 그렇죠. 액막엽. 액막엽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돼? 니은의 길이는 감소하면서 기역의 길이. 자, 기역은 액막엽이야. 자, 액막엽은 어떻게 돼? 액막엽은 증가하니까
분모가 감소하고 분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작아진다?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써주시면 시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기본에 충실해서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시며 문제 풀.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 매칭하는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래요. 자, 보세요. 자, 이 지금 신경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시냅스 틈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자, 시냅스라는 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그 사이점 구간을 시냅스라고 하고, 시냅스를 통해서 그 시냅스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니은은 뭐가 되어야 돼? 신경 전달 물질이다라고 매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거면 자연스럽게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각자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경의 전도와 전달을 비교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신경의 전도와 전달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는 전도가 훨씬 빨랐고요. 전달은 속도가 느렸죠. 대신에 지속성을 따져봤을 때는 전달이 길었고 전도가 짧았다. 이런 비교적인 문제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 살리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에서 기억의 농도가 뭔데? 나트륨이죠.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다. 이 기억 별표 쳐놓으세요. 신경세포막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일어나고 있죠.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자, 어떻게 세 분자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요.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끌고 오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밖이 안에보다 나트륨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밖보다 안이. 여기서 지금 밖보다 안이 더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니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는 자, 니은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한다. 자, 신경 전달 물질. 이 전에 있는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냈을 때 다음 뉴런이 받으려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수용체 존재해야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 흥분의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뉴런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전달은 마찬가지 그죠? 한 방향이죠. 전달은 한 방향. 전도는 중간에서 발생했을 때 양방향이 될 수가 있지만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일어난다. 한 방향 맞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맞으니까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12번입니다. 12번 여러분들 별표 쳐넣으세요. 마찬가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 EN에서 6의 염색체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번 보면요, 얘는 지금 하나의 염색체를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과 2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또 이제 조금 분해서 봤더니 지금 동그란 단백질에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봤을 때 기억을 뭐라고 추론할 수 있어? 그렇죠, 뉴클레오솜. 여러분들 떠올려야 돼요. 자, 이 뉴클레오솜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핵 속에 있잖아. 핵 속에. 자, 히스톤 단백질을 누가 감고 있니? DNA가 감으면 뉴클레오솜. 이 뉴클레오솜이 모여서 뭐가 돼요? 염색사.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뭐가 돼? 염색체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가는 성염색체이다. 자, 보세요. 자, 얘의 핵상을 먼저 보시면요, 쌍이 있니 없니? 자, 얘네 둘이 쌍,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쌍, 얘네 둘이 쌍이겠죠. 2n입니다. 자, 2n이면서 염색체를 몇 개 있니? 자, 염색체 수 셀 때는 선생님이 뭘 세라 했어요? 동원체를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에는 6이네요. 그죠? 문제에서 제시해준 2에는 6 맞아. 자, 그런데 보시면 얘네 둘은 모양과 크기가 같고 얘네들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맞잖아. 원래 상동 염색체의 기준이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서 대립 유전자의 위치가 같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였어. 자, 그런데 성 염색체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다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동으로 봐주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가가 당연히 X 염색체가 되고 얘는 Y 염색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성 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는 성 염색체 맞습니다. 자, 니은 원은 2의 상동 염색체이다. 자, 원과 2의 상동 염색체예요. 지금 얘네들 관계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얘네들 관계는 염색 분체인 거야. 자, 염색 분체가 생성되는 이유가 뭐야? 간기 중에 S기 시기에 DNA가 어떻게 돼요? 2배가 복제가 되잖아. 복제가 되니까 하나가 2개가 된 거야. 그지? 얘네 둘이는 똑같아요. 구성 성분이 똑같아.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염색 분체 관계, 상동 염색체 아닙니다. 자, 디귿. 기역은 유클레오소입니다. 기역은 유클레오소 맞지요? 정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네,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유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중 하나이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매칭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미토콘드리아랑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네. 자, 랑비의 결절이 있네. 자, 그럼 매칭되죠? 자, 신경세포체 이전에 있는 게 뭐예요? 가지돌기. 자, 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가 가지돌기죠. 그 다음에 얘는 물질대사를 하는 이게 중심체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신경세포체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런으로 신경을 전도시켜주는 부위 축삭. 저 니은은 축삭돌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축삭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는 수초라고 불렀죠. 또는 마리집이라고 불렀어요. 마리집. 자, 이 마리집이 없는 여기 듬성듬성한 부위를 뭐라 했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면서 이 랑비의 결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바로 도약, 전도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 왜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을 구분하는 문제 또 풀어봤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역은 가지돌기다. 가지돌기 맞죠? 자, 니은에서 흥분이 이동할 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자, 니은 축삭돌기에서 왜? 마리집이 지금 있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도약전도 일어납니다. 자, 디귿 신경세포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보세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물질 대사 뭐가 일어나? 세포 호흡이 일어나겠죠. 물질 대사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그림가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계를 통해 신장과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자, 나는 AB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C는 각각 하나의 뉴런이다. 자, 여러분들 이 ABC를 매칭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매칭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A 지금 신경 절전 뉴런과 절후 뉴런의 이 상대적인 길이 변화를 봤을 때 절전이 절후보다 길이가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뭡니까? 그렇죠. A는 바로 부교감 신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절전 뉴런이 절후 뉴런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자, 앞이 D보다 짧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교감 신경이라는 것이죠. 자, A와 B는 바로 자율신경계에 해당이 되고, 자, C는요, 신경절이 없잖아요. 없고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골격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는 채석신경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봤을 때요. 자, 여러분들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분비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앞뒤에서 다 뭐가 분비가 됩니까? 부교감 중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자, 교감 신경은 어떻게 돼요? 자, 앞에서는 뭐가 분비되니? 그렇죠.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만 뒤에서는 뭐가 분비가 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체성신경계 마찬가지 골격근에게 뭐를 분비해줘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골격근이 수축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보셔야 돼요. 자, A가 마찬가지 부교감, B는 교감, C는 체성신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다. 자, 이전 뉴런 맞죠? 부교감 신경의 이전 뉴런이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체성신경계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이 된다. 자, 체성신경계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자, A와 B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묶어서 우리는 체성신경이 아닌 자율신경계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닙니다. 자, 디귿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은 자, 니은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자, 축삭돌기 말단 부위에 부교감 신경은 아세틸콜린, 골격근은 아세틸콜린 맞지만 교감 신경은 뭐가 분비됩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마찬가지 공통점,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밖에 없죠. 뭡니까? 말초신경계이다 라고 한다면 ABC를 아우르는 공통점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으로 공통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계의 문제네요. 자, 다음은 G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자,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티록신이 분비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고 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게 되면 TSH, 스티뮬레이트, 티록신 분비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죠. 분비가 되면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 갑상샘에서 분비를 시키는 호르몬이 뭐예요? 티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게 되면서 체온이 증가하고 뭐 이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라는 거 공부했었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험입니다. 자, 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정상주의 A에서 D를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와 같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 중에 하나이다. 마찬가지 매칭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 결과를 먼저 보셨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거, 얘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얘는 대조군이 됩니다. 연역법에서 실험군과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해주는 집단이 바로 대조군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유의미한 거야. 자, 요것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서 어떠한 것을 보고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갑상샘을 일부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보세요. 갑상샘이 제거가 돼버리면 뭐가 분비가 안 돼요? 티록신의 분비가 안 돼요. 자, 혈중에 뭐가 낮아진대.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억이 뭐야? 바로 티록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갑상샘 일부가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네요. 자, 여기서 지금 제거가 됐을 때 낮아지는 건 뭐예요? 혈중 니은이네. 자, 니은이 뭐가 된다고요? 티록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티록신의 농도가 갑상샘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네 라고 인지하는 애가 누구라고?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티록신을 빨리 더 분비해라 라고 촉진을 시키게 되겠죠. 촉진을 시키게 된다고요. 그러면 티록신이 없으니까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촉진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분비가 높아질까요? TSH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억은 TSH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B와 C 또한 마찬가지 설명이 돼요. 볼까요? 자, B 같은 경우는 기억 TSH를 계속 주사를 했대요. TSH를 주사를 해주니까 혈중의 TSH 농도는 당연히 높아지고요. 혈중에 TSH가 많아지니까 갑상샘 자극을 많이 받게 되니까 티록신의 분비도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니은인 티록신을 주사를 했대요. 티록신을 주사를 했더니 티록신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티록신의 농도가 지금 너무 높다라고 시상하부가 또 인지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TSH 분비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티록신 농도를 다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항상성 조절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TSH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자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 갑상샘에서 분비된다. 자, 기역은 TSH죠. TSH는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티록신은 내분비계에 속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은 혈액, 내분비 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하게 되죠. 맞습니다. 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억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음성 피드백 조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인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16번.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기읍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읍과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포도당이 글리코겐이 되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호르몬과 감소하는 호르몬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읍과 니은을 매칭하셔야 되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자, 글루카곤은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주게 해주는 호르몬이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항상성 조절은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잖아.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르몬, 증가해지는 호르몬이 누구예요? 마찬가지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이고 반대로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럼 누가 감소해야 돼? 글루카곤입니다.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것은 포도당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A는 니은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되면서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기역에서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역. 기역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자, 기역은 뭐였어요? 글루카곤이에요. 이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죠. 기역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B 과정을 촉진한다. 인슐린은 어디에요? A 과정을 촉진하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기역과 니은은 간에서 기량작용을 한다. 자, 기량작용이 뭐였어요? 서로의 반대가 되는 결과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대표적인 기량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표적기관이 간이고 이 상황 자체가 간에서 일어나게 되죠. 간이면서 상황을 서로 반대로 조절해주면서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량작용을 한다.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바로 면역 파트죠. 자, 그림 간에 자, 정상인에게 백신을 접종한 후에 체내에서 일어난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 가고요. 자, 나는 가 이후에 병원체 X에 감염이 되어서 체내에서 일어난 면역 과정의 일부를 다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보조 T 림프구와 형질 세포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신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약화된 항원을 체내에 인위적으로 넣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몸속에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백신을 맞는 원리였습니다. 그죠? 자, 먼저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대식세포가 다 마찬가지. 자, 백신이라는 것은 약화된 항원이라 했어. 그 항원을 내 체내에 인위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대시가 달려와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막 잡아먹으면서 항원을 어떻게 제시를 하겠죠. 항원을 제시를 하게 되면 누가 활성화가 되느냐? 바로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기억은 마찬가지 보조 T 림프구라는 거겠죠. 자, 이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그 항원을 다시 조작을 해서 누구에게 제시를 해? B 림프구에게 제시해주면서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B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서로 분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B 림프구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또 어떠한 것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 놓으면 내 몸속에 그 항원에 대한 항체도 형성이 돼 있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지게 하는 원리가 바로 백신의 원리였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후에 내가 그 항원에 다시 감염이 되었을 때를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몸속에는 이미 첫 번째 들어온 그 항원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 기억세포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분화가 돼요. 자, 분화가 되면 누구로 분화가 되느냐? 바로 형질세포,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로 다시 분화가 돼. 그러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돼서 그 형질세포가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서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2차 면역 반응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보조 T 림프구야. 자, 보조 T 림프구는 말 그대로 T 림프구 일종의 하나예요. T 림프구 중 하나야. T 림프구 중에 속하는 종류 중 하나라고요. 자, 이 T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생성이 돼요? 골수에서 생성이 되지만 성숙되는 장소는 달라. 어디서 성숙이 되니? 그렇죠. 흉선에서 성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B 림프구. 자, B 림프구는 조금 다르죠? 자, B 림프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생성이 돼요? 골수에서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은 어디에서 돼요? 마찬가지 골수에서 성숙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B 림프과 T 림프구의 차이점, 성숙되는 장소가 다르고 생성되는 장소는 같다라는 것을 간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성숙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 바로 형질세포 맞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동일한 항원이 2차에 지금 두 번 침입한 거잖아. 그지? 백신에 의해서 첫 번째 침입됐다가 만들어 놓은 기억세포가 있고, 기억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항원이 한 번 더 들어온 거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18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흥분의 전도 마찬가지 킬러 문학 파트 중 하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림가는 x1과 x2의 축삭 돌기 말다임에서 축삭 돌기에서 지점 D1, D2, D3, D4의 위치를 나타냈고, 나는 x1과 x2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막전이 변화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x1과 x2에서 D1에서 D4 사이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x1일 때 D2에서 자극을 줘서 어디에서 D2와 D3에서 자극을 줬을 때, 자, 어디에서 D4의 30mV가 되는 지점. 자, 요때 D4의 30m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봤을 때 D2에서 자극을 줬을 때는 3.7 미리세커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D3에서 자극을 줬을 때는 2.7 미리세커가 걸렸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x2에서 D1에 지금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자, 경과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5ms일 때 D3에서 요때 측정한 막전이는 언제였다? 마이너스 80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추론을 하셔야 되느냐? 먼저 x2, 요 두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자, 요때 지금 보시면 D1에서 자극을 주고 D3에서 5초일 때 측정을 했더니 마이너스 80mV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알려줬잖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D1에서 D3까지 이동한 시간과 여기 도착해서 마이너스 80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다 합쳐서 얼마라는 거야? 5초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0, D3에 도착해서 마이너스 80이 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3초잖아. 그럼 나머지 2초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 4cm, 즉 여기서 거리가 지금 4cm니까 그러면 4cm일 때 몇 초가 걸린 몇 미리세컨가 걸린 거야? 그렇죠. 2ms가 걸린 거야. 속도를 구해봐봐.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거리가 4니까요. 4분의 2 하면 얼마예요? 2cm per ms겠죠. 자, 그러면 속도를 구했네. x2의 속도는 2cm per ms예요.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x2의 속도를 구해냈고요. 자, 밑에 바로 보기 볼게요. 위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오. 자, 기억. 나에서 나트륨의 막투과도. 자, 나트륨의 막투과도예요. 이 말은 막에는 세포 막에는 여러 가지의 막이 있는데 막 통로가 있는데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커졌다는 말은 나트륨의 이동이 많아졌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봐. 나트륨 칼륨 펌프로 인해서 나트륨은 바깥의 항생 농도가 높고 안쪽이 낮아요. 그러면 요 시기, 자, T1과 T2일 때를 지금 비교하셔야 되는데 T1일 때는 무슨 시기야? 탈분극이고요. T2일 때는 재분극 시기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가 언제야? 그렇죠. T1인 이 탈분극 시점이잖아. 그러면 T1인 시점에서가 T2의 시점보다는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더 크다. 맞지요?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기억이 3ms일 때 X2에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봅시다. 자, 이번에는 3ms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3ms일 때 X2의 D2의 요 지점일 때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묻잖아. 얘 속도가 얼마라고? 1ms당 2cm 이동해요. 그럼 여기서까지 걸리는 거리가 얼마야? 2cm니까 몇 초가 걸린 거야? 1ms가 걸린 거야. 1ms. 자, 그러면 지금 조건이 3ms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2ms. 남은 시간 얼마야? 2ms. 그러면 여기 도착해서 2ms만큼 갔을 때는 얼마 정도일까요? 여기가 3이니까 대략 여기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2면 대충 어느 시점이에요? 탈분극이 아니라 재분극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틀렸어요. 자, 디귿. 자, 디귿 문제를 풀려면 일단 x1의 속도를 구해야 돼. 자, x1의 속도는 요거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자, 보세요. 자, D2인 시점에서 자극을 줘서 D4 시점일 때 측정을 한 시간, 즉 30mV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봤더니 3.7ms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D3에서 자극을 줘서 D4에서의 30 될 때까지 시간을 봤더니 2.7ms가 걸렸대. 자, 생각해봐봐. D4에 도착해서 30이 되는 그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다시 보시면 D2에서 D4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D3에서 D4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를 뿐이지 D4에 도착해서 플러스 30mV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X1의 속도를 추론할 수가 있어. 어떻게? D2에서 출발했을 때는 3.7ms 걸렸지만 이때는 2.7ms 걸렸대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얼마야?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1ms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cm거든요. 2cm를 가는데 1ms가 걸렸대. 그럼 속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2cm per ms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x1의 속도, x2의 속도 모두 다 구했습니다. 자, D1과 D4 사이에서의 지금 속도를 가지고 분수비를 나타내는데요. 자, x2의 흥분 전도 속도는 얼마예요? 2고요. 2cm per m/s. 자, 그 다음에 x1의 흥분 전도 속도도 몇이에요? 2cm per m/s입니다. 그럼 약분하시면 1입니다. 2분의 1 아니지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각각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이해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해를 하면 계속 동일한 거의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 그림 감은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고, 자, 나는 가의 세포 주기를 갖는 이 동물의 조직에서 세포당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디귿은 각각 지원, 지투기, 분열기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매칭해라라고 하죠. 자, 요거 그림 보시면요. 지금 방향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S기면 S기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마지막 간기인 G2기가 와야 되는 게 바로 기역이고요. 자, G2기가 끝나게 되면 뭐로 넘어가요? 분열기 M기로 넘어가죠. 자, 그럼 니은은 바로 분열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S기가 오기 전 단계의 간기니까 뭐예요? 마찬가지 지원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 그래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자, 세포당 DNA 상대량이 1인 시점이야. 자, 1과 2가 되는 요 시점을 보면요.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야? DNA 량이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느 시기야? 당연히 1은 S기고, 자, 한 개의 시점 S기 이전 단계인 G1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DNA 상대량 2배가 완전히 복제가 된 이후의 시점이니까 G2기이면서 M기, 분열기도 이쪽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매칭 다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니은은 분열기다. 니은은 분열기 맞죠? 자, 니은. 자, G1기보다 G2기가 더 길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셔야 되는데요. 자, G1기가 지금 G2기에 비해서 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G1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계속 쌓이니까 상대적으로 세포 수가 많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G2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걸리는 상당히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분열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교적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에 비해서 세포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원기가 G2에 비해서 상당히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기보다 G2기가 더 길다, 지원기가 더 길기 때문에 틀렸죠. 마지막 디귿 구간 1에서는 S기의 세포가 있다. 자, 지금 DNA량이 2배로 복제되고 있는 도중의 시기니까 S기인 세포 당연히 있겠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자, 20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림은 어떤 동물 EN이라는 지원기 세포 기역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 표는 세포 ABCD의 DNA 상대량과 핵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CD는 기역, 니은, 디귿, 리엇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며 니은과 디귿은 중기의 세포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지금 연속 2회 분열, 얘네는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감수 분열인 거야. 자, 감수 분열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먼저 핵상을 써보세요. 자, 기역은요 2n인 상태야. 자, 2n인 상태인데 감수 분열이라는 것은 수를 반으로 줄이는 분열이잖아요. 자, 얘가 될 때는 얘가 지금 간기의 시기니까 간기가 분열기가 될 때 S기를 지나게 치게 되겠죠. 그러면 DNA량은 상대적으로 2배가 복제가 되지만 핵상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 이때도 2n입니다. 자, 이때 이제 DNA가 완전히 다 복제가 되고 난 이후에 제1 감수 분열을 통해서 반감이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반감이 돼?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핵상의 변화가 반으로 준다라고 했었죠. 핵상도 반으로 줄지만 DNA 상대량도 어떻게 돼요?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NA량도 반으로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게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이제 한 번에 더 분열기가 더 일어나죠. 연속 2회잖아. 그럼 마찬가지 분열이 될 때 이번에는 도대체 뭐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근데 핵상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핵상은 그대로 N이다. 왜? 염색 분체는 어차피 내 분신을 하나 떼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이미 내 짝꿍은 제1 감수 분열 때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N이 N이 됐고 제2 감수 분열일 때는 염색 분체만 떨어지기 때문에 N이 핵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상대적인 DNA량은 2분의 1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럼 핵상을 보세요.
자, 핵상을 봤을 때 지금 n인 게 있어. 그럼 n은 이거는 디귿 아니면 리을이겠네요. 그죠? 디귿 아니면 리을. 자, 그럼 이걸로는 지금 볼 수가 없어. 자, DNA 상대량을 뭘로 잡을까? 자, 보세요. 자, DNA 상대량을 2로 잡아볼게요. 2로. 자, 2로. 자, 여기가 2라면, 자, DNA가 2배로 복제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4배, 4가 될 거고, 4가 됐다가 다시 어떻게 반반으로 쪼개지니까 2가 될 거고, 얘네가 다시 쪼개지면 1,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자, 그럼 매칭을 해봅시다. 자, 4가 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니은이네. 자, 니은이면서 얘 핵상은 뭐예요? 2네. 2n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매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DNA 상대량이 1인 거는 니은, 디귿, 기울 중에서 뭐밖에 없어요? 리을밖에 없네. 얘가 리을 자동으로 매칭이 되고, 자, DNA 상대량이 1이기 때문에 핵상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n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그렇죠. 얘는 자동적으로 2n이 되겠네. 자, 2n이 되기 때문에 C는 누구예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면서 DNA 상대량은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리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얘는 디귿이 되겠네요. 자동적으로. 자, 근데 디귿은 여기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뭐예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칭하시면 다 됐습니다. 보기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는 리을이다. 자, A는 리을 맞죠? 맞습니다. 자, 니은, C와 니은의 핵상은 같다. C가 바로 기억입니다. 자, 기억의 핵상 2n이고요. 2n이고 니은의 핵상 2n입니다. 같죠? 맞습니다. 자, 디귿, DNA 상대량 분의 염색체 수는 B와 리을이 같다. 자, B를 먼저 따져보면 B는 지금 디귿이죠. 디귿에서의 DNA 상대량은 얼마야? 2분의 염색체 수는 얼마야? 염색체 수는 얼마야? 얼마일까요? 염색체 수는 일단 놔두고 보고,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은 뭐예요? 리을은 요네. 예. 자, 리을. 여기 있죠. A죠. A이기 때문에 핵상 얼마예요? 핵상이 n이네. 자, n이기 때문에 1. 아니, 여기 말한 게 DNA 상대량이잖아. DNA 상대량 얼마예요? 1. 자, 1이면서 염색체 수는, 자, 보세요. 자, 지금 뭐를 비교하냐면 비읍이야. B는 디귿이잖아.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염색체 수 상대량은 지금 썼잖아. 염색체 수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는 제1 감수 분열일 때와 제2 감수 분열일 때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요때는 염색체 수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잖아. 뭐만 변화가 있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DNA 상대량만 2분의 1로 감소하지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염색체 수를 따질 때는 동원체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 제1 감수 분열인 세포가 제2 감수 분열이 완료가 됐을 때 비교해보면 동원체 수도 변화가 없잖아요. 자기가 온전히 가지고 있던 하나의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분리된 것 뿐이야. 즉 상대적인 DNA 양만 감소한 것 뿐이지, 여기에서 얘가 될 때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준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염색체 수는 동일하겠죠. 어떤 x의 값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네의 값이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니죠. 얘가 얘에 비해서 2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관련된 해설을 모두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간혹 어려운 문제가 20번, 여러분들한테 20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각인시켜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온전한 개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 놓으시면 나머지 단원에서는 문제가 틀릴 수가 없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의 흥분 전도 파트와 그 다음에 골격근,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염색체
뭐 생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유전하면서 뭐 염색체 비분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렇게 올해 9월 모의 평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좀 공부를 조금 해놓으시고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오답 노트 까먹지 말고 꼭 작성하셔가지고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선생님은 이렇게 해설 강의는 오늘부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 간만에 복귀를 했는데 처음 했을 때보다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파이팅! 안녕!